일주일을 고민했어요. 네, 일주일을 고민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메타와 코로나 시기에 맥을 잡고 이제 누스킨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 보시니까 이제 메타가 뭔지를 또 모르시는 분도 있고 또 아시는 분도 있어서 간략하게 또 메타를 소개하면서 한번 우리 같이 진행하는 걸로 해볼게요. 지금 현대인의 건강 상태나 장 건강은 안녕하신지요? 요즘 현대인들의 이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라든지 식습관이라든지 또 어떤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8명 중에 1명이 건강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많이 느끼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자가 면역이라든지 본인의 건강을 많이 신경 쓴다고 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 건강 시장 또 영양제 시장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질 건지에 대해서 또 한번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마이크바이옴이라고 저는 이번에 메타가 출시되면서 처음 들었어요. 굉장히 생소한 단어고 근데 이 마이크바이옴이 우리 몸에서 균형을 맞지 않게 되면 이렇게 수만 가지의 굉장히 많은 질병을 만들고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장님들하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마이크바이옴이란 뭐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수 있잖아요. 미생물의 생태계 합성화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사람은 세포가 30조 개가 있대요. 근데 우리 몸 안에, 몸 밖이 아닌 몸 안에 마이크바이옴이라는 개체수가 38조 개가 있대요. 근데 이 마이크바이옴은 어디에 가장 많냐면 입이랑 항문에 가장 많대요. 그리고 그 미생물의 99%가 대장에 있대요. 그래서 대장이 좋으면 면역 세포의 70%를 주관하니 장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장이 좋아지게 되면 제2의 뇌고 또 장이 좋아지면 가장 많은 혈액을 담당한다라고 해요. 그니 이 마이크바이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바이옴이 좋아지는 어떤 그 경계에서 건강하지 않다를 어떤 척도를 둘 수 있는 게 또 마이크바이옴이라 이 시장이 엄청 커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면 마이크바이옴이 좋아질 수 있고 또 마이크바이옴이 좋아지게 되면 건강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고 사장님들 대변 이식 수술 들어보셨어요? 요즘은 저는 간 이식이나 무슨 어떤 신장 이식 이런 건 들어봤지만 똥 이식은 여기서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미국에서 많이 이제 실행을 하다가 이게 처음에 많은 사람이 했을 때 부작용을 또 이렇게 유발한대요. 이제 과학이 받쳐주지 않았을 때 왜냐면 이제 이 변에는 또 어떤 강한 또 독성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주춤하다가 지금은 이 과학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전 세계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대변 미생물 이식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떨 때 실행하냐면 항생제도 이제 들지 않는 완전히 면역이 바닥인 환자들에게 실행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간이나 신장이 이식했을 땐 나에게 맞는지에 대해서도 까다롭고 어려운 수술이지만 수술을 하고 나서도 그것을 맞춰가는 거에 한 달 이상의 시간이 들지만 대변은 이식과 동시에 그냥 바로 좋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빠른 성과를 내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 경제, 의학, 과학에서 굉장히 집중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 마이크바이옴을 과학 프로젝트로 내놓을 정도로 그리고 이 빌 게이츠는 세계를 바꾸는 힘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를 마이크바이옴으로 찍었고 두 번째가 치매 치료제 그리고 면역 항암제를 이 지구 이 세계가 다스릴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라는 시장 그리고 의학에서는 자가 면역이 일어날 수 있다, 안 일어날 수 있다를 결정을 마이크바이옴의 기준에다가 둘 수 있대요. 아니, 이게 얼마나 크고 엄청난 기술인지. 그리고 이제 서울대 천동직 교수. 저는 이번에 마이크바이옴을 공부하면서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30년을 마이크바이옴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바이옴을 이분의 이제 유튜브를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슈가 되는 건 뭐냐면
천랩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마이크바이옴은 30년 연구했고 천동식 교수님이 여기서 근무를 하고 같이 연구를 했던 이 회사를 CJ에서 983억 원에 인수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이익을 내냐? 이익 내지 않고요. 굉장히 많은 손실을 내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것을 왜 인수를 했냐? CJ가 바보가 아닌 이상 앞에 어떠한 그 비전을 보고 인수를 했고 이 지분의 20%를 천정식 교수님이 가지고 계시대요. 나머지는 CJ가 가지고 있고 그럴 정도로 이 시장은 마이크바이옴 시장은 130조 우리 안티에이징 시장이 120조 시장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큰 시장인지를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고 우리 이 마이크바이옴이 우리가 단순히 유산균인 줄 알았는데 항암제로 지금 기업이나 전 세계에서 집중하고 있고 글로벌이 집중하는 이 시장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이미 이렇게 엄청난 시장을 연구해서 제품으로 만들어서 아예 판매권을 시작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어디? 뉴스킨이에요. 근데 그 제품의 이름도 기가 막혀. 메타래. 메타의 뜻은 뭐를 넘어서고 초월하고 탁월한 이게 얼마나 탁월하면 이름도 메타야. 그럴 정도로. 그러면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딱 메타입니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식품의 혁명을 일으키는데 이미 7년 전부터 연구가 나왔어. 연구를 7년 전부터 했고 연구 결과에 5가지를 다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333에 집중해야 되는데 3가지의 바이오스틱 그리고 3가지의 유산균 그리고 3가지의 퍼플 브랜드를 그 연구를 해서 어떻게 굉장히 만들만 뭐 재료만 있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배합해서 만들 것인가가 독보적인 핵심의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하고 봤을 때 퍼플 브랜드, 마이크바이옴, 유산균은 이 3가지 333을 어떻게 묶었는지에 대해서 하는데 저는 사장님들하고 이 메타의 제품을 논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것을 전 세계가 집중하는 시장성을 보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가 뉴스킨에서 바라보는 시장은 유산균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3가지 엄청난 마이크바이옴과 이 유산균을 넣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 2번째는 퍼플 브랜드. 우리가 7가지의 색깔 있는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다라는 얘기. 그래서 안토시아닌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집중되는 보라 색깔. 보라 색깔이 있는 음식이 많질 않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 가지, 그리고 뭐 블루베리 이 정도인지 알잖아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 시장에서 봤을 때 첫 번째가 유산균이면 2번째는 신진대사예요. 이 안토시아닌이 배합이 돼서 독창적인 이 블렌딩의 기술을 배합을 하게 되면 신진대사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신진대사가 좋아지면 뭐가 좋아져요? 기본적으로 기초대사량이 좋아지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면역시장, 그래서 우리가 의학에서 발달하는 자가 면역이 생긴다 안 생긴다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시장이라는 거죠. 한 예를 들면 우리가 흥미가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흥미 너무 좋잖아요. 근데 흥미는 위장이 약하신 분들, 소화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임진부라든지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추천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 좋은 흥미를 어떻게 먹느냐. 그것을 이렇게 독보적으로 배합해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돼? 이 엄청난 안토시아닌으로 인해서 이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걸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3번째는 뭐냐면 유전자 시장이에요. 우리는 이미 우리만이 갖고 있는 독보적인 에이지락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딱 복용을 했을 때 48분 만에 노화를 차단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유전자를 발현할 수 있는 이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게놈 프로젝트라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전 세계에서 게놈 프로젝트를 연구했을 때 실패했어요. 근데 이것을 계속 실패했지만 공부하다 보니까 그 공부하는 끝자락에 뭐가 있냐? 마이크바이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2의 게놈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엄청난 시장에 우리는 이미 메타라는 제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장님들하고 얘기하고 싶지만 도대체 이게 뭐냐.
광고하다 보면 대부분의 이제 제가 만나는 고객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유산균하고 마이크바이옴하고 뭔 차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을 구분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데 쉽게 말해서 유산균은 장을 유익균을 좋게 만들고 유해균을 이렇게 평정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유산균이에요. 근데 마이크바이옴은 쉽게 말해서 지구를 유산균이 다스린다면 마이크바이옴은 우주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몸의 장이 좋아지게 되면 우리 몸의 전체가 좋아지듯이 마이크바이옴은 우주를 다스리는 어떤 포괄적인 걸로 보시게 되면 훨씬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우리가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마이크바이옴을 이겨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시장을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스킨로션 바르는 거와 같은 개념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것을 그냥 영양제가 대충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6X 공정을 아주 까다롭게 엄선해서 만들 수 있는 이 엄청난 메타를 사장님들은 이 시장이 어떻게 대응할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더 대단한지를 한번 더 체크하고 가는 건 뭐냐면 우리 르뮤스파가 나온 지가 벌써 5년이 넘어갔어요. 근데 이 얼마 전에 2020년대 이 디바이스에서 애톰 뷰티에서 1등을 수상했는데 이게 그냥 수상한 게 아니라 이미 마이크바이옴이 피부에 미생물에 영향을 주는 걸 만들었지만 그때는 언급하지 않았어. 왜냐 우리가 말해도 못 알아들어. 마이크바이옴이 뭔지를 못 알아들어. 근데 2020년에 이미 전문가들은 왜 1등상을 줬냐면 미생물의 친화적인 입증을 마이크바이옴이 영향력을 주는 게 루미스파가 인정됐기 때문에 1등상을 받은 거예요. 기술력이 좋아서 받은 게 아니라 마이크바이옴이 피부에 어떻게 영향력을 주는지를 검증했다는 거지. 그래서 1등상을 받은 거예요. 그럴 정도로 얼마나 탄탄하게 이미 7년 전에 이것을 다 만들어놨지만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기다리는 회사라는 거죠. 이게 또 엄청 대단해요. 그리고 또 한 번 사장님들하고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메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 몸의 토양을 뭘로 다져? TR90으로 다져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유산균, 두 번째 신진대사, 식습관, 생활습관에 우리 몸이 바뀌어야만 메타가 들어갔을 때 미생물이 발열을 하는데 우리 몸이 너무 이게 준비되지 않았을 때 메타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메타를 작용을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TR90으로 우리 몸을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요. 식습관이 중요하다, 생활습관이 중요하다. 그래서 토양을 다져놨을 때 메타가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제품의 포지션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기초적으로 메타와 유수스펜을 먹었을 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어떤 것을 지금 유산균 그리고 신진대사, 유전자, 마이크바이옴의 모든 시장을 다 섭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엄청난 시장을 사장님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자세로 볼 것인가를 우리 메타가 탄생했잖아요. 일단 메타는 기존에 있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버전이에요. 그냥 유산균 더 좋은 영양제가 나왔겠지가 아니라 완전 다른 버전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준으로 가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 이 시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어요. 사장님들이 그냥 일단 믿고 출발해야 돼. 뭐 검증되고 나서 출발하면 너무 늦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돼? 사장님들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마넥스는 한정이 없어. 디바이스 시장은 아무래도 조금 여자 시장으로 조금 강하지만 파마넥스는 한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킨 회사는 항상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앞서 나간다는 거지. 앞서 나가는 게 거의 뭐 몇십 년을 앞서 나갈 수 있다라는 거를 사장님들이 믿고 가야 돼요. 그럼 이것을 이 메타가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성과를 내고 결과를 내느냐? 간단해. 그냥 간절한 사람이 내는 거예요. 먹고 싶은 사람이 먹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할 것이 달라지진 않아요.
뭐 바뀌는 것은 없어요. 해야 할 것에 양을 늘리는 거예요. 내가 대모할 수 있는 것을 2명 하면 4명을 늘리는 거고 사업 설명을 3명 하면 5명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는 멀리 보는데 뭐를 멀리 보냐? 메타의 뒤는 뭐를 봐야 하냐? 사람을 남기는 걸 봐야 돼요. 메타는 제품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데 우리 여기서 사장님들하고 같이 여기 39명이 뭘 하기 위해서 왔어요? 비사분면을 가기 위해서 왔잖아요. 비사분면, 뉴스킨 사업은 사업을 하는 거지 영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20개가 내가 메타가 응? 지금 다섯 세트씩 묶어가 6세트씩 묶어서 500프레임으로 나눠졌잖아요. 내가 그것을 20개를 유통한다라고 결단했을 때 20개를 누구한테 유통하지가 아니라 같이 함께 나눌 사람이 5명을 찾는 것에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리크루팅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 사장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의 본질, 메타는 판매가 아닌 에너지, 리크루팅의 에너지로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달걀을 줍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닭을 키워야 돼, 우리는. 닭을 키워야 돼. 장닭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백종원이는 달걀을 줍지 않아요. 장닭을 키워. 그래서 막 대리점을 내면서 그것에 집중하는데 우리가 닭을 줄 계란을 줬을 건지 장닭을 키울 건지는 키우고 싶은 사람이 키우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업 누스킨을 또 한 번 사장님들하고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누스킨 사업은 꾸준함의 영역이에요. 스킬의 영역이 아니야. 뭔가 반짝하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다른 일은요. 제가 전직이 뭐예요? 보험이잖아요. 보험은 꾸준도 해야 되지만 본인의 개인적인 능력도 좀 필요해요. 그리고 인맥이 있으면 더 빨라. 그래서 능력, 재능, 재력, 뭐 스펙 이런 거가 있어야지 훨씬 성공이 유리해요. 하지만 누스키는 온리 꾸준함이야. 다른 게 없어. 그니 얼마나 감사해. 그냥 내가 꾸준히 열심히 하면 돼. 근데 그 꾸준함은 뭘 꾸준히 하느냐. 이게 또 답이 있잖아, 우리는. 답도 다 가르쳐줘요. 뭘 꾸준히 하냐면 탱커, 이거만 꾸준히 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올리는 그 10가지를 하는데 사장님들하고 오늘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그냥 이걸 어떻게 그냥 보여주는 식이 아닌 사업은요. 사업 설명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들이 내 사업 설명을 듣고 올 때까지 하는 거. 그리고 행동을 해서 배운다, 앉아서 배운다. 강의만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솔직히 개인적으로 너무 답답해. 100번 강의를 듣는 것보다 나가서 한 번 사업 설명하는 게 빨라요. 그럼 내가 나가서 깨지고 5명은 한테 사업 설명을 했는데 한 명도 내 말을 듣지 않아. 그러면 속이 터져서 와서 강의 들으면 바로 들려. 바로 들려 그 강의가. 근데 나가지 않고 그냥 강의만 앉아서 100번 들으면 그러면 강의가 안 들려. 그렇기 때문에 뉴스키는 앉아서 배우는 사업이 아니라 발로 뛰는 사업이에요. 나가서 깨져야 돼. 근데 우리가 깨지면 너무 아파. 너무 막 상처가 너덜너덜해져 막. 그리고 나가는 게 두려워져.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하고 오늘 이 시간에 뭐를 나누고 싶냐면 우리가 나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도 나누고 싶어. 그러면 사람은요. 모두 자신의 눈으로 타인을 본대요. 우리 첫 번째 이런 사람 만나잖아. 시작하는 사람을 보고 불안해하는 사람, 불안해서 아무것도 시작 못하는 사람을 만나. 그러면 어떻게 돼? 야, 그거 위험해. 그거 다단계야. 가지 마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만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 이런 사람 만나자. 도전하는 사람을 보고 비웃는 사람. 사람들이 비웃을까봐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비웃음에 우리가 넘어가야 돼, 안 넘어가야 돼? 안 넘어가야 된다. 또 우리 이런 사람 만나. 용기 있는 사람을 보고 무모하게 보는 사람. 무모했던 기억으로 영원히 용기를 잃은 사람들. 그거 위험해. 난 잘 모르겠어. 그거 하지 마. 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꿈이 넘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또 우리 이런 사람 만나. 두려움과 마주하는 사람. 멍청하다 생각하는 사람. 멍청해서 평생을 두려움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이런 사람 만나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냐면 사람은 다 자신의 마음처럼 다른 사람을 본대요. 그래서 결국엔 끼리끼리 만난대. 그래서 마주했을 때 편안한 사람은 친구는 될 수 있지만 멘토는 될 수가 없대요. 내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지를 사장님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렇게 엄청난 메타의 기회를 누구한테 전달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또 패밀리 미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패밀리 사장님들 사랑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